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리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월 22일 단행된 NC와 롯데의 트레이드 뒷이야기, 그리고 7월 31일 트레이드 마감일이 다가왔죠. 트레이드 마감일이 다가온 가운데 추가 트레이드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롯데와 NC는 7월 22일 오후 3시 10분 동시에 트레이드를 발표합니다. 제 옆에 보시는 게 롯데에서 담당 기자들과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인데요. 롯데의 보도자료에는 강윤구를 NC로부터 데려왔다, 자완 불펜을 보강하고자 하는 트레이드였다면서 강윤구 선수에 대한 소개를 짤막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는 게 NC의 보도자료인데요. NC의 보도자료 내용이 지금 텍스트로만 되어 있죠. 이메일로 이렇게 텍스트만 왔고요. 제가 한글로 옮겨서 이미지 파일로 시켜서 지금 제 옆에 이렇게 띄워놓게 됐습니다. NC의 이번 트레이드에 대한 설명. 자, 이번 트레이드는 미래자원 확보가 필요한 NC와 자완투수 보강이 필요한 롯데 양 팀의 이해관계가 맞아 이루어졌다고 밝힙니다. 자, 롯데와는 달리 NC 단장 대행, 단장 대행의 멘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트레이드는 구단의 미래 자원 확보에 초점을 맞춰 결정했다. 앞서 내용하고 똑같죠? 구단은 앞으로 중장기적 시각에서 선수단 뎁스를 강화하고 젊은 선수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취재한 것은 이렇습니다. 롯데가 6월 말 NC의 강윤구 선수를 달라는 트레이드 오퍼를 넣습니다. 하지만 롯데의 첫 트레이드 오퍼 NC를 만족시키지 못했는데요. 롯데의 애초 카드는 4라운드보다 한 라운드 밑인 5라운드 카드를 제시했고요. 협상은 결렬됩니다. 하지만 포기를 하지 않은 롯데는 이번 주 다시 NC에 연락을 넣습니다. 트레이드 진짜 하고 싶다. 어떤 조건이면 좋겠냐? 자, 임시로 단장직을 맡고 있는 임선남 단장대회는 고민에 들어가죠. 자, 쉽게는 줄 수는 없다. 그럼 다른 카드를 달라라고 했고, 롯데는 애초 제시보다 한 라운드 높은 4라운드 신인 선발권을 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양측이 오케이, 트레이드는 성사됩니다. 사실 롯데는 성민규 단장이 온 이후 신인 드래프트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롯데가 상위 픽은 아니지만 신인 드래프트권을 쉽게 내줬다. 이미 보도된 대로 롯데에겐 3라운드 지명권이 2장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 트레이드가 가능했습니다. 롯데는 지난해 12월 박시영, 신봉기 선수를 KT에 보내고 KT로부터 최건과 3라운드 지명권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 신인 드래프트에서 11장의 지명권을 갖고 있던 셈인데, 그래서 롯데는 4라운드 지명권을 쉽게 내줄 수가 있었고요. 보통 프로야구계는 1라운드부터 3라운드 중반까지를 상위 픽으로 보는데요. 나머지는 중하위권 픽으로 분류합니다. 롯데로서는 크게 손해볼 게 없는 지명권 장사였습니다. 우리 리그에서는 왼손 투수가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강은구 선수는 게다가 왼손 빠른 공을 던지는 파이어볼로입니다. 롯데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이번 영입을 두고 강은구 선수를 전반기 2군에서 꾸준히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1군에서 다시 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롯데는 자완 불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김진욱, 김유영, 한승혁, 박재민 선수가 전반기 1군에서 선보인 자완 불펜 투수들인데, 김진욱 선수, 신인 선수인 김진욱 선수를 빼더라도 썩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입니다. 당장 후반기 반등이 필요한데 자완 투수는 없고 결국 강인구 선수에게 이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입니다. NC 입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NC는 이런 자원을 신인 지명권만 받고 쉽게 내줬다. 자, NC는 올해 강윤구를 1군 전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 강윤구 선수는 올해 1군 스프링 캠프에 참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올해 6월 26일 창원에서 열린 SSG전에 임시 선발로 단 한 경기에 등판하는데 그쳤습니다. 결과는 2이닝 5피안타 1실점 2자책, 홈런도 한 방 맞았고요. 그리고 6월 27일 다시 1군에서 빠집니다. 사실상 이 경기를 끝으로 1군에서 강윤구 선수에 대한 기대를 접습니다. NC가 강윤구 선수의 기대를 접은 결정적인 이유, 바로 구속입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게 7월 2군 경기에서 강윤구 선수의 구위별 구속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강인구 선수 7월엔 1일 상무전, 7월 3일 롯데전, 7월 9일 고양전에 등판했습니다. 자, 직구 스피드 135에서 141km까지 나왔고요. 슬라이드는 125에서 131,
체인지업은 124에서 127km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강윤구 선수 직구 구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강윤구 선수의 매력 140km 후반대에 윽박 지르는 이 강력한 직구를 앞세워 타자들과 승부를 즐겼는데 지금은 직구 구위가 140km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NC가 트레이드로 카드를 내준 결정적인 이유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강윤구 선수 NC에서 동기부여도 이제 사라진 모습입니다. 2020년 지난해 이제 상무에서 복귀해서 1군 주력 불펜으로 변함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왼손 임종호 선수에게 완전히 밀리죠. 그래서 구단의 내심 다른 구단으로 보내줬으면 하는 의사도 직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떨어지는 구속, 여기에 동기부여를 상실한 선수에게 구단 입장에서 또 다른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강윤구 선수를 롯데에 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 트레이드를 보면서 강윤구 선수의 최대 장점인 직구 구위가 사라진 게 좀 많이 아쉬운데요. 특히 이제 구속이 안 나오는 게 가장 큰데, 자, 이번 트레이드가 나온 뒤 다른 구단들도 강윤구 선수에 대한 평가가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트레이드는 롯데로 간 강윤구 선수가 구속을 되찾을 수 있는지 여부가 트레이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정규 시즌 개막 후 트레이드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SSG가 지난 5월 김찬영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NC의 정현과 정진기 선수를 내줬고, 하나가 6월 달에 오선진을 삼성에 보내면서 중장거리형 타자죠. 이성곤 선수를 영입하는 1대1 마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시 또 7월 초 내야수 강경학을 기아에 건네고 기아로부터 백용환을 받아오는 1대1 트레이드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7월 3일 강경학, 백용환의 1대1 트레이드가 나온 지 19일 만에 다시 트레이드가 성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 트레이드가 추가로 또 나올까? 그리고 대형 트레이드는 도대체 언제쯤 나올까? 라는 것일 텐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트레이드 마감을 앞두고 1군 정규 전력들의 트레이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여러 구단 단장 혹은 운영팀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제 옆에 보시죠. 다수의 구단 단장 그리고 혹은 운영팀장에게 7월 남은 기간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정리해 봤는데요. 다수의 구단의 단장 혹은 운영팀장의 말은 대충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통상적으로 7월 말 마감 시한에 맞춰 논의가 진행되는데 전반기가 조기에 종료돼 트레이드를 얘기할 분위기니까 조성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하나를 빼고 리빌딩 팀이 없다. 하위권에 있던 기아가 전반기 막판 연승 행진을 달리면서 리빌딩과 성적의 경계에 있고 이게 좀 애매해졌다. 3.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트레이드를 논의할 분위기가 예년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종합하면 트레이드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와 트레이드 카드를 맞춰본 몇몇 구단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의 눈높이는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와는 주력 선수가 포함된 트레이드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들 구단 관계자들이 말한 것은 정규 전력, 즉 1군 주력 선수들이 기준이었습니다. 1.5군급에서 2군 사이에 이 자원들의 교환은 남은 7월 31일 트레이드 마감 시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트레이드와 관련된 이야기 조만간 제가 트레이드 특집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무산된 트레이드부터 각종 썰들을 좀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한번 도와주십시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